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라는 영화입니다. 제 친구가 대학 졸업 작품으로 만든 영화이고요. 직접 이 영화 보러 이제 학교 가서 여기 주인공 나영 씨도 만나 뵙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렇죠. 길고양이 동반자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분이 나영 씨이고 주인공이세요. 이렇게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살고 계셨는데요.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나영 씨가 몸이 이제 불편하셨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고 언어 장애가 있고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 신장 질환 환자셨는데요. 고양이 아픔에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하루 2번씩은 이제 지정되어 있는 고양이 밥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시에서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나영 씨가 이제 기억해서 이제 주는 그런 밥을 놓는 공간인데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고양이들 간식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그렇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다른 집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어떤 아픈 고양이가 있는지 연락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돕고 이런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편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시면 본인 살아가시기에도 이제 너무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바쁘실 테니까 인간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고양이를 어떻게 돌보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건 저의 편견이고 저의 차별의식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영화가 계기가 되어서 저의 삶의 어떤 시선, 방향을 다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윤리 사상은 꼭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가들의 주장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 친구의 어떤 말, 친구의 태도, 되게 덕스러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른들의 어떤 설명, 책, 영화, 게임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윤리 사상이랑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 사상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 일상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영화를 통해 깼던 것처럼 저의 생각을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고 실천을 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윤리사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았고요. 이번에는 사회사상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볼게요. 인간의 삶에서 사회사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윤리사상이랑 사회사상의 관계는 어떠한지입니다. 네,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나요? 인간 삶에서 사회사상은 어떤 역할을 했죠? 네, 사회사상은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 사회의 잘못과 모순을 진단하고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조선시대에 강조됐던 민본 정치 사상은 특히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에서 온 것이었는데요. 민심이 천심임을 인식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치의 근본은 민의 기초에 한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라는 믿음으로 이런 사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의 예시를 들었었고요. 이번엔 서양의 예시, 자유주의 사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몇 개 부여했다. 그게 바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다. 양도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사상이 있기 전에는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했죠. 그리고 신분제가 있는 것이 당연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는 된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는 시민이 단지 국가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인식시켜서 오늘날과 같은 자유시민의 모습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민주주의도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요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사회 사상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서 현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방안까지도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보면 A 국가에서는 가뭄으로 100만 명이 죽었는데 B 국가에서는 식량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사상가는 A 국가가 당시에 군부 독재였던 국가였어요. 그런데 B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장치를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가 왜 이런 사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결책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사상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사회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랑 갈등이 꼭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회사상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었겠네요. 인간 삶에서 사회사상의 역할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근본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윤리사상이랑 사회사상의 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리사상은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사회사상은 사회랑 관련된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인과 사회는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사회 속에 개인이 이렇게 구성원으로 있고요. 개인은 사회 바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사상의 구현도 각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자 해도 그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나 혼자서 고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사회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 사회 제도가 제대로 실현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시로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사회 제도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몇몇 개인들은 정의로울 수 있어요. 나는 노예제가 싫어. 내 옆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저 하인을 나랑 친구로 만들고 평등한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라고 노예제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를 돕거나 노예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이미 사회가 노예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 윤리사상과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사상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훌륭할 때 국가가 훌륭해진다. 자, 국가는 시민들과 시민의 훌륭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민들은 국정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훌륭해질 수 있다. 자, 국가는 시민의 훌륭함에 의존하고요. 시민은 국가에 참여함으로써 또 훌륭해질 수 있으니까 국가의 훌륭함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국가가 없으면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지만 국가 역시도 바람직한 인간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공동체의 도덕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역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에도 관계를 설명을 할 수 있었겠네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대단원이었던 사회사상과 윤리사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사상과 윤리사상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과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대단원은 여기서 정리 마칠게요.